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오늘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나는 본방사수야? 3월 9일 날 하실 겁니까? 저는 어제 사전투표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열기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마치 그 3월 9일 날 투표 당일 날 사람들이 줄 서는 것처럼 길게 줄을 서 있었고, 그 투표를 하러 오신 분들 표정에 어떤 결연한 다짐 같은 거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가요?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뭐 어르신도 계시고 중년도 있고 20, 30대로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남녀 다 이렇게 제가 그냥 일견 딱 보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전 투표일 딱 하루 했는데 17.57%. 이걸 이제 우리나라 그 총 유권자로 환산을 하면은 우리나라 유권자가 4,400만 명쯤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17%를 곱하면 777만 명. 숫자도 좋습니다. 777 777만 명이 첫날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놓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을 크게 그냥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역풍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결집하는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근거로는요, 이 사전투표가 전라남도가 28%, 전라북도가 25%,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를 했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당 쪽으로 힘을 합해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역풍 단일화.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호남에서의 몰표가 이재명한테 최종 득표율이 90%에 육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의 열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정권 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이제 제대로 이 열기가 올라붙었다. 경북 쪽에서도, TK 쪽에서도 사전투표가 20%, 대구는 좀 낮습니다만 경북에서는 20%, 그런 평균치를 상당한 격차로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권의 해석만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호남의 역풍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제 야당 쪽에서는 정권 교체의 바람이 제대로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20만 명대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는 그런 본투표를 회피하고 사전투표를 하면은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사전투표장으로 많이 나오셨다는 건데 보니까 사전투표장도 상당히 사람들이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코로나의 영향일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분석입니다. 네 번째로는 편리성 그리고 신뢰성이 회복되고 있다. 한동안 사전투표가 곧
부정선거의 온상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많은 얘기가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뭐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가 됐었고 뭐 이제 아무튼 그런 복잡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아니야,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하라고 그러잖아. 윤석열 후보도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 했잖아. 그 부인은 서울에서 사전투표하고 빨간 양말 신고 와서 사전투표 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 하자는데 믿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신뢰성 회복이 있고 또 하나는 사전투표의 편리성. 전국 어디서나 자기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하면 된다. 이런 네 가지 이제 분석들이 갈래갈래로 있습니다. 호남의 역풍, 정권 교체의 바람, 코로나 확산, 신뢰와 편리성, 뭐 이런 네 가지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자는 최종 투표율이 80%쯤 될 수도 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80%.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 유권자가 4,4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80%가 이제 투표를 하시면은 총 투표자는 352만 명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3,520만 명. 이제 3,520만 명이 투표를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처음으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는 그 마지막 여론조사,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 이후에도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판세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읽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불리하면 판을 흔들어야 되고 유리하면 판세를 굳혀야 되는 겁니다. 바둑하고 똑같습니다. 바둑에서도 그게 이제 그 판세를 읽는 그 힘, 이게 제일 바둑에서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끝내기가 중요하다, 포석이 중요하다, 중반 전투가 중요하다 뭐 있지만 그것의 최고 경지는 판세를 읽어내는 힘. 그래서 불리하면 이 판을 흔들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고, 유리하면 상대가 도발을 하더라도 다 이 판을 굳혀야 되고, 도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거 별 필요 없다. 선거판도 이제 그런 점에서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판세를 읽어서 매일매일 읽어서 3월 뭐 6일, 7일, 8일 이때라도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이슈를, 핵폭탄급 이슈를 터뜨려야 되는 거고, 유리하면 바람아 멈추어다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특히 단일화가 있은 직후, 단일화가 3월 3일 날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이제 주먹만한 활자로 알게 된 것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3월 3일 날, 3월 4일 날, 이제 이때 여론조사를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 내부에서 은밀히 돌고 있는 숫자를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이 10%포인트로 이긴다.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이
3%포인트로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전인수격이죠. 그걸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각 당에는 그 싱크탱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데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 결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10%포인트 승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포인트 승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투표율 8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투표자가 3,52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각 당의 주장을 거기에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이기면 그 윤석열, 이재명의 득표 차이가 350만 표. 350만 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권교체의 바람이 제대로 불면 이재명을 350만 표의 격차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520만 이제 투표자의 3%포인트 격차. 그러면은 105만이 나옵니다. 105만. 숫자를 자꾸 여러 개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350만 표 그 격차로 이긴다. 이런 내부 분석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야. 이재명 후보가 105만 표 격차로 윤석열 후보를 이겨.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비호감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누가 좋아서 찍는다기보다는 상대가 싫어서 나는 이쪽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호감 선거, 비호감 투표. 한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보였을는지 몰라도 결국은 몇 달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그 선거 판세의 흐름을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이런 선거, 사전선거, 사전투표의 열기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결집현상이라고 오히려 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여론조사 23개를 다 제가 모아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22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곳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빙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결집현상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경험칙상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제 그랬었지요.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께서는 사전투표하지 마. 부정선거야, 사전투표는. 그리고 사전투표는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은 다르다. 저도 그 사전투표장에 가서 보니까 꼭 뭐라고 짚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20대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윤석열 후보 쪽이지요. 이제 40대, 50대는 이재명 후보 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전투표장에서 이렇게 봐서 알겠습니까? 아주 연령대가 골고루들 계시던데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뭐 음모론 비슷한 얘기를 꺼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을 놓고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거래. 기획된 협박 정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안철수 후보의 뭐 약점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걸 협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어쩔 수 없이 단일화에 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근거로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만든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일화 협상 진행 일지의 문건인데 그 파일의 제목이 못 만나면 깐다. 그러니까 문건의 제목과 파일의 제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하늘 저도 작업을 해보면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파일의 제목이 못 만나면 깐다. 참 국민의힘도 좀 한심하긴 한심합니다. 아니 파일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뭘 까기는 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해명을 하기를 원래 뭐 그런 파일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새로 콘텐츠를 덮어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건 제목은 협상일지라고 돼 있는데 그 파일 제목이 못 만나면 깐다. 이렇게 이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궁색하지요. 아니 그러면 최초에 그 파일 제목은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파일을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그걸 봤습니다. 입수를 할 수 있어서 봤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며칠 몇 시에 누가 누구를 만났고 언제 누구를 만났고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쭉 며칠 몇 시 누구누가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내용만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뭐 공개적인 협박 메시지였다.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야합이다. 윤석열, 안철수가. 그래서 역풍이 몰아친다. 강훈식 기획본부장은 역컨벤션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2002년 대선 때 정몽준이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하자 노무현 결집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냐. 김동연 전 새물결 후보는 이재명과 저는 같이 단일화를 했는데 윤석열과 안철수 저쪽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것도 내로남불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던 말 중에 뭐 협박 정치라는 말을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 유튜버가 뭐 안철수 후보에게 내연녀가 있다. 그 내연녀는 목동녀다. 뭐 음대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또 갑자기 뭐 뒤숭숭한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이고 참 이미 다 해명이 됐던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0년 전 2012년 그때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내연녀가 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건 당시에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라디오에 나와서 설명한 대목입니다. 알고 봤더니 안철수 안랩 대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있었는데 안철수 안랩 대표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자동차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타고 다니던 차를 아래 직원에게 줬어요. 안랩. 그런데 그 직원의 부인이 그 차를 몰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꼭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몰고 교회에도 가고 성가대도 가고 뭐 기타도 갖고 다니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해가 비롯돼서 안철수 대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어떤 젊은 여성이 몰고 다니네. 안철수 대표가 차를 줄 정도면은 보통 사이가 아닐 것 같은데 내 언니 아니야? 그랬었다는 거죠. 그때 이미 너무나 어이없고 허무맹랑한 얘기였다.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다 그렇게 밝혀졌던 얘기인데 왜 그것이 요즘 와서 다시 불을 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전 투표 어제 오늘 계속되는 거고 뭐 오늘 최종적으로 뭐 30%를 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하고 있고 이 결과로 득표율이 3월 9일 날 저녁에 최종 집계되는 3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집계되는 득표율이 80%에 육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여당 야당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조사한 여론조사 거기에 보면은 아전인수이긴 한데 여당은 자기네가 3%포인트로 이긴다고 하고 야당은 10%포인트로 자당 후보가 이긴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냥 계산을 해보니 야당 쪽에서는 300만 표 이상 그런 격차의 승리가 지금 올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거고요. 여당에서는 100만 표쯤으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